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여기 보시면 중독이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절제와 통제가 불가능하며 자신의 주된 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를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독의 개념으로 보면 특별히 물질 중독과 중독의 유형에 행위 중독이 있다라고 했고요. 물질 중독은 알코올, 약물,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행위 중독에는 무형의 행위 중독과 유형의 행위 중독이 있는데, 관계 중독, 분노 중독, 연애 중독, 종교 중독. 유형의 행위 중독은 일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알코올 중독이란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함으로 인해 알코올 관련 문제 행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알코올 금단 또는 내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5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병적인 음주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는 유전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인 요인, 가족환경 요인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계가 있는데 초기 단계, 진행 단계, 위기 단계, 만성적 중독 단계 등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입원 치료, 약물 치료, 재활 치료, 단주 침묵, 가족 상담 치료 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약물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중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약물 중독은 약물 중독이란 약물의 정의는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뜻합니다. 넓게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각제 등까지를 포함합니다. 약물 사용이라고 할 때 의사의 처방 유무에 상관없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위험성이 적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약물 사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약류 약물도 원래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물을 이제 통해서 치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군대에서 몰핀을 이제 응급상황에 주사를 하잖아요. 그 몰핀도 사실 마약이죠. 그런데 그 몰핀은 어쨌거나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고통을 줄여주고 하는 응급상황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것이 드럭은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의약품도 있고 환각제 같은 거에도 포함한다. 그래서 약물 사용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것은 그냥 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물의 오용이 있는 것이죠. 약물은 약물의 오용이 있고 약물의 남용이 있는데 약물 중독에서 약물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이나 상황 면에서 그 개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 사용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약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약물 사용량이 치료라는 소개 효과가 있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잘못. 실제로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이라고 할 때 약물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특별히 약물의 사용량을 가지고 치료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뭐 환각이라든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런 것들도 약물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포폴이 되겠죠. 프로포폴은 분명히 마취제인데 마취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연예인이나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로포폴 투약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었죠. 음, 그런 것들도 다 뭡니까?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약물 남용이 있습니다. drug abuse, 남용,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고, 이건 너무 남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약물을 계속해서 약물의 원래 의도된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개인의 약물 사용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때를 우리는 약물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래의 의도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원래의 의도된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약물의 남용, abuse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인데 약물이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이제 약물 중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약물 중독은 어떤 약물을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에 의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약물 중독이 뭐냐 하면 어떤 약물을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에 의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상태를 우리는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특별히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는 이것을 약물 중독이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중독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의 욕구,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속적 혹은 주기적으로 약물을 먹을 때 그러한 것을 약물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것을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으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뭡니까? 의존이 돼버린 거죠.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안 먹어도 돼. 이것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하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마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 그러면 마약도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마약이라고도 하지 않죠, 사실. 근데 마약이 되는 것은 내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하여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마약 중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약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의존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사용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의존성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엔 소량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더 어떻습니까? 양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아니할 양을 늘리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약발이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속에서 내성이 생겨서 어느 정도를 해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늘려나가게 되겠죠? 점점 더 늘려나간다. 이것은 뭐예요? 치사량을 넘어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죽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생긴다. 또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단증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중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영어로 컨트롤, 영어로 말하면 컨트롤이고요. 이제 한국말로는 통제잖아요, 통제. 이게 만약에 통제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단증상이라고 하죠. 환시, 환각, 환청, 온몸에 두드러기, 간지러움, 하여간에 참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금단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의존되어지고 내성이 생기고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거기다가 이것은 한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어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약물 중독을 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금지하는 그 약물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나라도 있고
조금 더 덜 엄격한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국가나 사회는 이 약물에 그 마약에 대하여 약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물 중독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약물의 종류인데요. 자, 이게 참,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약물의 종류로 본다면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각성제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필로폰이 있습니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근데 이 히로뽕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죠. 영화나 이런 데서 히로뽕이라고 하는 요것이 있고요. 이 중추신경 흥분제죠. 소위 말하는 각성제입니다. 그리고 코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있습니다. 담배도 각성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담배도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담배만 하더라도 담배도 분명히 마약의 일종인데 마약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는 이게 시중에 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곧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그런 거죠. 국가가 팔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가가 팔잖아요. 담배 인상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예요. 엑스터시, 아주 환각이 심한 엑스터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각성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 억제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코올이고요. 아편이고요. 헤로인이고요. 몰핀이고요. 본드나 부탄가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고요. 신경안정대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흥분시키는 거고 이건 아예 마비를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코올도 지난번에 했지만 알코올도 중독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네. 이건 중추신경 흥분제, 이건 억제제. 그다음에 중추신경 환각제가 있습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대마라든지 LSD라는 PC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최근에는 LSD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약물의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시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추신경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추신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네. 약물은 다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흥분을 시키든 억제를 하든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중추신경과 연결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중독의 실태인데요. 우리나라의 약물 중독의 실체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사범은 9,764명으로 전년도 9,255명에 비해서 5.5% 증가하였다. 이 중 마약 사범은 685명, 17.7% 증가였고 향정신적 사범은 7,902명으로 전년도 7,631명 대비해서 36% 증가했다. 대마 사범은 1,177명으로 전년도 1,042명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약 사범은 582번에 582명에서 685명으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다 해보면 뭐야? 향정신성 마약류에 이제 대부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자랑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점점 더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비율을 보시면 향정신성 마약류가 압도적으로 많죠. 80% 이상이니까. 대마가 12.1%, 마약류가 이제 7.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월등히 우리나라 마약의 대부분이 향정신성 마약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약물 중독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일단은 생물학적 요인이 있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신경학적 요소가 약물 중독을 초래하며 대부분 자녀의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남용에 유전적 요인이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도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일단 생물학적으로 이런 마약류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심리 성격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리 성격의 측면에서 볼 때 약물 중독에 빠진 어떤 개인의 심리 정서 상태 속에는 그들로 하여금 약물에 빠져들게 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마약에 약물에 중독되는 그런 경우가 그 사람의 심리 속에서 어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어떤 상태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 견디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극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약물에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도 있겠으나 약물 중독은 이 심리 성격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 환경적 요인인데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약물 중독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 사회 구조, 관계,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회 환경 요소이다. 그래서 주위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유혹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결코 높지 않죠. 결코 높지 않죠. 그래서 어떤 주위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동료가 있다든지 사람이 있을 때 쉽게 그것에 노출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 사회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크죠. 약물 중독의 대책 방안으로 본다면 첫째,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되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약물 중독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대부분 약물 중독자는 뭡니까? 감옥에 가 보내버리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 셋째, 약물 중독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단계 없겠죠. 예방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약 약물 중독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네, 1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